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15번입니다. 15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작자 미상의 배틀 노래. 이것도 제가 수업 때 강조했던 그 민요였죠. 제가 민요 딱 두 개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집살이 노래랑 그리고 배틀 노래. 딱 두 개인데 배틀 노래가 출제되었습니다. 배틀 노래는요, 노동요예요. 근데 노동요가 너무 힘들어 이런 하소연 아닙니다. 노동요를 통해서 그 이겨내 보겠다는 게 목적 아닌가요? 아니, 노동요를 불렀는데 힘든 것만 잔뜩 얘기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노동요의 기능이 뭡니까? 힘내, 으쌰으쌰예요. 으쌰으쌰. 좌절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그게 노동요의 기본 기능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기신매로 갈 적엔 갈뽕에 따가지고 기신매로 올 적에는 올뽕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김매로 갈 때, 김은 잡초뽑기입니다. 잡초뽑기 갈 때는 뽕잎을 따고, 그리고 올 때도 뽕잎을 따고, 그래서 갈뽕, 올뽕, 언어유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발음의 유사성에 의한 언어유희죠. 상간반에 누워놓고 청실홍실 뽑아내서 강릉 가서 나르다가 서울 가서 메어다가 하늘에 배틀 놓고 구름 속에 임에는 실이에요. 실을 걸어. 이거 뭐야? 배틀을 짜는데 강릉에 가서 배틀 끝을 메고 다시 서울 와서 배틀 끝을 메고 다음에 그 가운데서 내가 배틀 구름 위에 둥둥 떠서 배틀을 착착착착 축축착 짠다 이거예요. 너무 구라가 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장법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선녀로 비유한 과장법입니다. 함경나무 바디집에 오디나무 북게다가 그 바디란 것은 배틀집이에요. 배틀집에 오리나무 북은요. 우리가 배틀 짤 때 척척 슉슉 시실과 날씨를 엮죠. 이렇게 싹 집어넣는 이 나무가 바로 북입니다. 북. 바로 오리나무로 된 북이죠. 북게에다가 짝꿍짝꿍 짜내와 가지잎과 묶어와라. 배꼽같이 발에워서 참외같이 오를 짓고 외시 같은 보선지어 오빠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리자. 이거 뭐죠? 이 옷을 배틀을 짜서 부모, 오빠 다 드리겠다 이겁니다. 1번 보죠. 노동 현실에 대한 한가 비판. 가족에게 옷을 지어주겠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안에 언어유희, 말장난 언어유희도 들어가고 과장법도 들어갑니다. 내가 선녀가 되어 강릉 날아가서 실을 메고 서울 날아가서 실을 메겠다. 이게 비판입니까? 낙천적 성격이에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어떤 낙천적인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가족에. 그러니까 한가 비판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대꾸법과 주규법 어디 나와 있나요?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배꼽같이 발에 와서 참외같이 올짓고, 즉 발행하서 표백, 그러니까 배꼽같이 표백하고 참외같이 옷을 가닥을 만들어 이 말입니다. 같이니까 지규법이 맞죠? 또 같은 문장 구조니까 대꾸법이 맞고. 4번 사사조 운율 언어유희는 아까 그랬잖아요. 갈 때는 갈뽕, 올 때는 올뽕, 뽕잎을 딴다는 건데 갈 때 갈뽕, 올 때 올뽕, 언어유희. 또 사사조 맞죠? 다음에 화자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장되게, 특히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죠.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메어다가 하늘에다 배틀 놓고 구름 속에 임에는 실이라고 하죠. 실을 걸어서 굵은 실을 임해라 그럽니다. 정답은 1번. 자, 16번 문제입니다. 요거 문제가 좀 재밌는 문제네요.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은요. 아랫 입술과 입술이 맞닿다. 입술 소리죠. 자, 그 말은 입술 위치, 입술 소리입니다.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이네요. 다음에 파열음이나 파처럼 없고 비음이 포장돼. 비음이 있다 그랬네요. 비음, 미음, 니은, 이응이죠. 발음하기 부드럽습니다. 제 이름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는 가장 높고 고모음이죠. 오늘 제가 모음은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모음은 자, 위에 4개, 가운데 4개, 밑에 2개라고 그랬어요. 제가 구강 구조를 그리면서 그래서 그걸 사각형으로 만들면 이, 위, 으, 우라 그랬고 4개, 다음에 에, 왜, 그리고 오, 그리고 에, 아라 그랬는데 제가 딱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 4개는 전설모음, 이쪽 5개는 전설모음, 이쪽 5개는 후설모음, 그리고 위에 거 고모음, 중모음, 조모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가 외울 때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나는 과일을 좋아하는데 키위가 싫어. 키위 제외해. 키위 제외해. 키위 제외해. 하지만 나는 너무 생뚱맞은 얘기지만 나는 금붕어가 좋아. 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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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그래서 전설, 후설, 고중저. 자, 이렇게 제가 기억하라고 그때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혀의 위치가 높았다. 높았다는 건 뭐죠? 바로 고모음이죠. 이거였죠. 이거였다가 낮았다. 저모음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단어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입술 소리자 비음이니까 공통점은 미음 하나네요. 그 미음을 찾아야 되고 자 모음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미네 1번 봅니다. 미네. 그 미음을 찾으면 내가 미음이 있죠. 미음이 있고 요 이 고모음이죠. 다음에 에 저모음이죠. 이에서 에. 답은 딱 1번이네. 재밌는 문제였네요. 재밌지만은 문제를 푸는 학생들한테는 짜증나는 문제죠.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 그러니까 2019년은 참 문제가 참 어렵게 낸 문제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기초를 공부하셨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긴 했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자, 보시면 윗글에 알 수 있는 내용. 이게 또 장문의 또 비문학글이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내용이 좀 길었어요. 장문이에요. 1번 보죠. 자, 우선 가는요. 요즘 낚이다라는 정의를 우리가 보통 인터넷상에 낚이다는 표현, 오늘 낚였어 이런 말 쓰죠. 그죠? 낚이다는 표현. 그래서 어떤 기사의 정보에 현혹돼 클릭할 때 우리 낚이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 가는 낚이다의 개념이 나와 있고 나는 뭐가 됩니까? 자, 마샬 맥루한의 사람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매체, 자,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인간들의 활동이 확장되어 간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매체에 대한 특성을 개념과 특성을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 세 번째로 뭡니까? 이 매체는 뭐죠? 중립적이지 않다 이 얘기예요.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신문 기사가 중립적입니까? 아니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라는요. 이 매체만이 나쁜 게 아니야. 바로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도 나쁘다. 왜? 우리 인간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좀 자극적인 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자 보시면은 거기서 두 번째 문단 읽어보죠. 라 문단 두 번째 문장 읽어보죠.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 회사들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손바닥도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는 법, 상업화로 균형 감각을 상실한 방송이나 방송 동그라미 기사를 흥미롭게 하는 수용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수용자 세모. 그러니까 뭐죠? 방송, 수용자 다 나쁜 놈들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도 동조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세요. 바로 우리가 그들의 숨은 동조자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조자는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보죠. 낚시질은 남의 생활을 몰래 들여다보는 행위다. 낚시질이 남의 생활을 몰래 보는 건 아니에요. 낚시질은 첫째 문단에 나오겠지만 바로 뭐죠? 기사 제목을 미끼로 현혹한다 이 뜻입니다. 그죠?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보는 거 어디 나오냐 그러면 라 문단 보죠. 라 문단. 라 문단에 세 번째 문장 읽어보죠. 세 번째 문장 좀 긴 표현 읽어볼게요.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 이 나오잖아요. 이게 불행한 사건 사고들을 수수방관하면서도 그 전말에 대해서는 시시콜콜이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수용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여러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낚시질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1번의 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2번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 회사들이 숨은 동조자입니까? 숨은 동조자는 바로 우리들이라고. 매체가 아니라 어디 나옵니까? 라 문단 제일 끝에 나오죠. 우리가 숨은 동조자라고 틀렸고. 3번 신문 기사와 같은 매체는 생산자의 주관적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 주관적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죠. 특히 예를 들면 다음 문단 볼게요. 다음 문단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매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들도 중립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아요. 항상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어디 나옵니까? 라문단. 라문단 두 번째 줄. 두 번째 문장. 이윤 동계 지배당한다. 즉 이윤에 지배당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 주관적 반대말은 객관적이죠. 객관적이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윤 돈에 의해서 신문 제목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맞는 거죠. 4번 매체 회사들이 생산한 매체 자료는 객관적이지 않다고요. 어차피 3번, 4번 정반대 말이네. 3번은 주관적 동기, 4번은 객관적.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니까 둘 중에 하나 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셋째 문단, 넷째 문단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매체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윤에 지배당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그러면 설명 방식이 뭐가 되나요? 설명 방식이 두 문제가 출제되나요? 원래 우리 소방직원 설명 방식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2020년은 독특하게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은 100%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당연히 이건 뭐가 됩니까? 자, 비교는 뭐죠? 두 대상의 공통점이에요. 얘는 매체와 뭐 어떤 두 대상의 공통점이 중심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다음에 예시. 예는 있죠. 라 문단에 예를 들었잖아요. 무슨 예? 바로 호기심. 아까 했었죠. 우리 수용자들이 가진 여러 성향들, 예를 들면 욕망, 호기심. 그 예를 세 번째 문장에 설명해 주고 있죠. 다음에 정의. 정의는 가와 나 문단에 있죠. 다음에 인용. 인용은 우리가 마셜 맥루한의 말을 인용했죠. 두 번째 문단에서. 자, 나 문단에서 예문했죠. 그 정답은 1번이 된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19번 문제 보죠. 이거 또 긴 글이에요. 성석재 선물. 이거 뭐죠? 이것도 수필이에요. 우리 수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직. 우리 소방직 수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소설도 물론 냅니다. 내는데 소설은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인물들의 사건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지문 안에 문제 내기가 좀 애매해요. 내긴 낼 겁니다. 그런데 수필은 짧지만 길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지문을 나올 수 있는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기가 참 편하다는 겁니다. 자, 두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감정 변화. 아예 대놓고 감정 변화를 묻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수필이든 소설이든 산문은 글을 읽어 나가면서 감정 표현은 반드시 내가 줄을 치라고 그랬죠. 물결표. 슬프다, 기쁘다, 화난다 이런 표현은 꼭 줄을 치라고. 어떻게든 문제 나옵니다. 100% 나와요. 무조건 감정 표시하세요. 무조건 감정 표시하고 읽어 나가세요. 자, 보시면은 물론 이거는 비문학이기 때문에 문단이라는 표현을 쓰기 뭐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 교재 보시면 문단 약간 좀 들여쓰기 해놨죠. 그래서 문단을 좀 나눴습니다. 총 7개 문단이 될 거예요. 7개 문단인데 자, 예를 들면 세 번째 문단 보죠. 세 번째 문단 8번째 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축이 아니라 처치 곤란하고 낯선 것이었다라고 그랬죠. 낯설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처음에 얘 강아지가 너무 낯선. 나는 강아지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낯설어 그랬어요. 낯설다고요. 그죠? 자, 다음에 쭉 넘어가면 5번째 문단 보죠. 5번째 문단에 5번째 줄 봅니다. 선물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물론 이 선물은 강아지죠. 선물이 어떤 건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뭐죠? 너무 궁금해. 어떤 상태인지.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궁금하네요. 다음에 똑같은 5번째 문단 12번째 줄 보겠습니다. 12번째 줄. 화가 났다. 왜 백설기를 안 먹어? 강아지가 백설기를 어떻게 먹어? 새끼 강아지가. 당연히 낑낑 나 추워 주인님 나 좀 안아줘 이러고 있는데 낑낑대고 있는데 얘가 왜 떡을 안 먹어? 이거 미친 강아지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났어. 왜 내가 준 백설기를 안 먹어? 내 선물을 왜 안 먹어? 화가 났습니다. 화났죠? 자, 다음.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7번째 문단 마지막 줄. 내게 난생 처음 경험하는 연민의 감정을 선물했다. 연민의 연들 뭐죠? 자, 이런 감정 변화가 있죠. 그러면 이런 거. 근데 우리가 19번 문제 보면 궁금함과 화남이 나왔어.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찾는 거야. 그런데 낯설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보세요. 즐겁습니까? 탈락이죠. 1번은 탈락. 1번, 3번 탈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민인데
저 뭡니까? 그 19번에 2번처럼 사랑함이 될까요? 안 되죠. 답은 4번밖에 될 수 없어요. 낯설다가 뭡니까? 아주 웬 개? 이거죠. 웬 개? 웬 개야? 나 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처. 하지만 연민이 뭐죠? 여러분들 불쌍한 감정이 연민이라 그러잖아요.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20번도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20번도 참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자 보시면 윗글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내포하는 의미와 나머지가 다른 것인데, 자 강아지는 뭐죠? 아버지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강아지는 아버지에게 받은 선물이고, 다음에 백설기는 내가 강아지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다음에 연민은요, 강아지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아지가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준 선물이 강아지고 내가 강아지에게 준 선물이 백설기고 강아지가 나에게 마지막에 연민의 감정을 줬다 그랬으니까 준 선물이죠. 그럼 이게 다 선물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바로 선물을 주는 사람인 거죠. 주체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저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문제가 어려웠죠. 문법도 한 두 문제 정도, 물론 2번 문제도 어려웠고, 그러니까 두 문제 정도가 조금 난도가 있던 문제였고, 비문학도 장형화가 되었어요. 길어요. 문학도 고공가라는 독특한 가사가 출제가 되었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또 비문학도 내용이 길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길고, 자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물론 공부를 계속 해왔던 학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되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탁 들어오니까 정신 없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의 양이 좀 아니었다고 볼 정도로 좀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좀 당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문학을 여러분들 읽는 연습은 기출, 새로운 문제를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풀었던 기출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소망직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출 문제를 좀 보면서 비문학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자 눈에 강조합니다. 항상 감정표를 찾아, 감정, 정서 표시 좀 해두시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죠? 글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으니 짧은 시간 안에 글 읽는 연습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